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12일, 열 이틀 만입니다. 정부도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는 7월 21일 1차 지급을 시작으로 2개월 내에 2차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소비 쿠폰 신청하고 사용하셔서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힘도 정쟁용 추경 흠집 내기를 멈추고 민생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부산 출신 어느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녕 그렇습니까? 당신이 뭔데 필요 없다고 하나? 난 필요하다. 부산 시민은 국민의힘이 필요 없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폐업률 비중 또한 소매점, 음식점이 45%에 달합니다.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의 자영업자는 1만 8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언제까지 사지로 내몰 작정입니까? 국방 예산을 포기했다 이런 주장도 명백한 거짓 아닙니까?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방위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하려고 국방 예산을 포기했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사실 왜곡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구 증액 사업이다 이렇게 지목한 피지컬 AI 핵심 기술 폭 사업도 AI를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해 확산하려고 하는 정책 사업이지 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야가 함께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의한 사업 아닙니까? 극심한 무더위에 이번 추경이 단비가 되도록 당정이 원팀으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부 갈등을 외부의 정쟁으로 덮어보려는 그런 안이한 얄팍함 버려야 합니다. 내란 잔재를 조속히 청산하고 국회 내의 민생 경제 회복 경쟁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단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어느 의원과는 다르게 김정재 신임 의장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자켓을 챙겨 입고 오셔서 민생 공통공약 추진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곧바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착수하겠습니다. 7월 임시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도출되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상법에 이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 3법이 어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겨주기 위한 법입니다. 일반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 사회가 특별 다수결로 그중에 한 사람을 선출해서 임명 제청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보다 야당이 오히려 입법에 앞장서야 할 법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한반도 평화 복원에도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도 금지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서 대남 방송을 즉각 중단했고 최근에는 유엔군 사령부에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대화를 향한 의미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 시즌이 열립니다. 새 내각이 조속히 구성되고 자리 잡는 것 또한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가 아니라 누가 국민에 헌신하는 진짜 일꾼인지 그 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